옛날 옛적 한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한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시작된 지도 꽤 지났네요. 네,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 시작한 일들로 정신없이 인증하기 바쁘고 또 그러는 와중에 저 짐을 언제 정리하나 이상한 짐들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네, 근데 새롭게 시작해서 인증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커뮤니티에서는 뭐 책 읽기랑 따뜻한 물 마시기 뭐 이런 거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 크는 여성 울림에 소모임 생겼잖아요. 어떤 소모임이죠? 우쿨렐레요. 와, 다양하게 도전을 하시는군요. 네, 우쿨렐레까지. 네, 날마다 영상을 찍어야 돼서 반강제적으로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은 새로 시작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뭐요? 저는 건강을 좀 생각해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와, 멋지다. 그런데 그놈의 골프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네네. 그게 네. 그냥 막대기를 들고 네. 공을 향해서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본기가 중요하죠. 네,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은 아니구나. 일주일에 3번 강습을 받는데 강사 선생님한테 매번 받을 때마다 네. 뭐 야단을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야단을 맞는 느낌인 거죠. 네. 선생님은 이제 가르치는 느낌이실 텐데 네. 저는 야단을 맞는 느낌이어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얘기 들어야 되겠다. 네네. 그럼 음악 들으시고 네. 들어갈게요. 네, 그럴까요? 친구를 만나러 갈까?
함께 떠나는 겨울 모험 들으셨습니다. 읽어드릴 이야기 제목은 물의 여신 닉새입니다. 옛날에 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돈도 많았고 가진 땅도 많았으며 게다가 그의 재산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도 닥쳐 그동안 재산이 손쉽게 불어났듯이 해마다 재산이 줄더니 급기야는 방앗간마저도 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져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뒤척이면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직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를 쐬면 좀 마음이 후련해질까 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앗간 주변을 걷고 있을 때 아침에 첫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샘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샘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양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하얀 알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어깨 위에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그녀가 물의 여신 닉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닉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더니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처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서 옛날에는 부유하고 행복했는데 요즘은 너무 가난해져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해주고 또 훨씬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어요. 그 대신 당신 집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것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해요. 닉새가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강아지이거나 고양이 새끼겠지? 라고 생각한 방앗간 주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신이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고 난 후 방앗간 주인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기분이 좋아져서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막 방앗간으로 들어서는데 마침 하녀 하나가 그의 집에서 나오며 기쁜 목소리로 그의 아내가 방금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그 교활한 물의 여신이 이럴 줄 미리 알고 자기에게 다짐을 받아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아내 옆으로 가자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잘생긴 아들이 생겼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는 자기가 겪은 일과 물의 여신과의 약속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게 된다면 아무리 행복하고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니 어쩌면 좋단 말이오. 축복을 해주기 위해 찾아온 친척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앗간 주인의 집은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대가로 그가 어떤 약속을 했든 간에 돈이 벽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밤새 2배로 불어났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 기쁘기는 해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물의 여신과 했던 약속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물방앗간 샘을 지날 때마다 물의 여신이 금방이라도 물 위로 떠올라 약속을 지키라고 할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았습니다. 조심해라. 만약 네가 그 물을 만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여자가 네 손을 잡아당겨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릴 테니까.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물의 여신이 나타나지 않자 방앗간 주인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청년이 되자 그의 부모는 그를 어떤 사냥꾼에게 보내 사냥수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가 사냥 기술을 다 익혀 유능한 사냥꾼이 되자 그 지방의 영주가 그를 고용했습니다. 한편 그 지방에는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하기로 소문난 한 처녀가 있었는데 젊은 사냥꾼은 이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영주는 사냥꾼에게 집을 한 채 선물했습니다. 마침내 결혼해서 그 집에 살게 된 사냥꾼과 처녀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쫓고 있었는데 사슴은 숲을 돌아 넓은 벌판으로 달아났습니다. 사냥꾼은 끝까지 사슴을 쫓아가서 단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냥꾼은 자기가 위험한 그 샘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슴의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낸 다음 피 묻은 손을 씻으러 그 샘으로 갔습니다. 그가 물에 손을 대자마자 물의 여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젖은 손으로 그를 꼭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냥꾼의 귓가에 철썩하고 물살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저녁이 되어도 사냥꾼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남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남편으로부터 자기는 물의 여신의 덫을 조심해야 하며 결코 방앗간 샘 근처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들어온 사냥꾼의 아내는 그에게 어떤 사고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그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샘 근처에서 남편의 사냥 가방을 발견한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또 물의 여신을 향해 욕도 퍼부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의 표면은 거울처럼 평온했고 단지 반달만이 조용히 그녀를 응시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샘 주위를 빠른 걸음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또 때로는 소리 없이 흐느껴 울며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쳐서 땅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꿈을 꾸었습니다. 노래 하나 들으시고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암벽 사이를 정신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꽃이 그녀의 발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마구 날렸습니다. 마침내 산봉우리에 다다르자 그곳은 완만하게 경사진 곳에 아담하고 예쁜 오두막집 한 채가 꽃이 만발한 풀밭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아내가 그 오두막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다가 고깃짓으로 다정하게 들어오라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불쌍한 사냥꾼의 아내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본 그곳으로 가보기로 결심하고 험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정하게 그녀를 맞으며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이 외딴 집까지 찾아온 걸 보니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모양이구려. 사냥꾼의 아내는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건 황금빛이에요. 보름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그 방앗간 샘으로 가요. 그리고 샘 주위에 앉아 이 빗으로 머리를 빗는 거예요. 다 빗은 후에 이 빗을 거기에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사냥꾼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더디 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자 사냥꾼의 아내는 방앗간 샘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샘 주위에 앉아 황금빗으로 자신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빗어내렸습니다. 빗질을 다하고 빗을 샘 주위에 내려놓자 샘 깊숙한 곳에서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물살이 치솟아 샘 주위로 돌돌 말려와서는 그 빗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빗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물의 표면이 갈라지면서 사냥꾼의 머리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물살이 그를 덮쳐 그의 머리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방앗간 샘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고 보름달만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아내는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꿈에 그 오두막집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오두막집을 찾아가 할머니에게 자기의 슬픔을 하소연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번에는 황금 피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또 보름달이 뜰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샘 주위에 앉아 이 피리로 아름다운 곡을 불어봐요. 다 불고 난 후 모래바닥에 이 피리를 놓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경하도록 해요. 사냥꾼의 아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피리를 바닥에 놓자 물속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살이 샘 위로 솟구치더니 피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마자 물이 갈라지면서 이번에는 사냥꾼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까지 보였습니다. 그가 그립던 아내를 향해 손을 뻗치는 순간 두 번째 물살이 그를 덮치더니 다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소용없어. 단지 다시 잃기 위해 잠시 그를 볼 뿐. 슬픔이 또다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오두막집이 꿈속에 세 번째로 보였습니다. 사냥꾼의 아내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자 할머니가 이번에는 황금 물레를 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우. 보름달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황금 물레를 가지고 가서 샘 주위에 앉아 얼레의 실이 다 감길 때까지 물레를 돌려요. 다 끝나면 물레를 물가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도록 해요.
사냥꾼의 아내는 할머니에게 들은 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보름달이 뜨자 황금물레를 들고 샘 주위로 가서 얼레가 꽉 차고 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부지런히 물레질을 했습니다. 물레를 샘 주위에 놓자마자 물속 깊은 곳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찬 물살이 물가로 쏟아져 나와 물레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곧 사냥꾼의 몸 전체가 분수처럼 치솟았습니다. 사냥꾼은 재빨리 물가로 뛰어나와 아내의 손을 잡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채 멀리 달아나기도 전에 방앗간 샘물이 무섭게 부글거리며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들판을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냥꾼의 아내는 그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물이 덮쳤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에 다다르자 그들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서로 떨어져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치기가 되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냥꾼과 그의 아내는 슬픔과 괴로움을 간직한 채 양떼들을 이끌고 여러 해 동안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습니다. 대지의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 반대쪽에서 각자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먼 산빛 아래 또 한 무리의 양떼가 있는 것을 본 사냥꾼은 자기 양들을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산골짜기에서 마주쳤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딴 곳에서 다른 일행을 만난 것이 반가워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양들을 나란히 몰았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양들은 이미 고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호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내 아름다운 곡들을 불었습니다. 피리를 다 불고 난 그는 옆에 여자 양치기가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세요?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곡을 피리로 불던 그날도 이렇게 보름달이 밝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는 그 여자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눈을 덮고 있던 장막이 거두어진 듯 그는 그제야 자기 아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얼굴을 쳐다보던 그의 아내도 보름달이 환하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어 남편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물어보나 마나겠지요. 할머니 집 창 조그만 다락방에는 주렁주렁 눈 뜨는 별들이 있어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으신 곡은 별 보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아우, 별 보면서 노래도 듣고 옛 이야기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신 제목이 물의 여신 닉세였는데요. 네네. 저는 물귀신의 이 생각났어요. 네네. 그쵸. 네네네. 그냥 좋은 말로 물의 여신이지. 네네. 그냥 물속으로 쓱 잡고 들어갔으니까 물귀신이지.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제 나름대로 이렇게 꽂히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아, 네. 황금빛, 네. 그다음에 황금피리, 황금물레, 네. 방앗간 샘물, 네. 그리고 할머니, 보름달, 홍수, 뭐 이런 것들 네네. 생각을 했네요. 네. 네. 아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네. 이 황금으로 만든 빛, 피리, 물레 중에 선생님 뭐 갖고 싶으세요? 아우, 저기 뭐야. 황금의 눈이 원. 이 네. 욕망 덩어리 어쩌면 좋아요. 그니까, 네. 여기에서는, 지금 황금은 꼭 나오죠. 네. 유혹적인, 욕망적인 어떤 것을 나타낼 때 나오는 것 같고, 물은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절망하고 있을 때, 힘들어야 하고 있을 때 물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위안을 해줬죠. 근데 그 위안을 해준 것이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총각?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끌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그때는 예. 방심하고 있을 때였죠. 아예 그 방앗간 샘물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였잖아요. 손을 씻으면서조차도 그게 샘물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네. 방심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을 때랑 방심하고 있을 때 극과 극인 그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거. 뭔가 중요한 것을 염두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심오한 옛날 이야기 같아요. 네. 이야기 읽으면서 네. 다시 자기 거에 몰두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서로를 알아보고 네.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이거에 반했었지. 내가 이거 좋아했었지. 이 사람이 이 모습 때문에 결혼했지. 사랑했었지 하면서 권태기가 지는 부부 같은 모습. 그런 걸 상징할 수도 있겠네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나는 또 그 황선희 선생님의 남편분과의 그 결혼. 네.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그 스토리? 이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네. 남편분의 그 카리스마 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건이 완벽한 어떤 남자분을 뻥! 하고 차버렸다는. 그래서 인생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죠? 한동안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그렇죠. 아유, 정말. 네. 자, 로고송 들으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벌써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로 4번째 이야기가 되겠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리공주입니다. 옛날 삼나라에 오구대왕이 살았대요. 오구대왕은 길대라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왕비로 삼고 싶었는데 삼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이유는 오래 결혼하면 딸만 7을 낳게 되고
내년에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오구대왕은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된 길대 부인은 아이를 낳았는데 무당의 말처럼 딸만 줄줄이 6을 낳았답니다. 오구대왕은 실망이 커서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길대 부인이 7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백성들과 오구대왕은 왕자가 태어나길 간절하게 바랐지요. 드디어 7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런, 이번에도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났어요. 왕자가 아니라 공주였던 거지요. 오구대왕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오구대왕은 아기를 당장 내다버리라고 소리소리 쳤어요. 왕비는 왕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대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왕비는 아기 이름을 바리공주라고 짓고 비단 옷을 입힌 뒤 보석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답니다. 강물에 띄워진 보석 상자는 어디선가 나타난 은빛 고깃대들이 강 건너로 데려갔어요. 강 건너에는 비리공덕 할아비와 비리공덕 할멈미가 살고 있었는데 고깃대들이 가져온 보석 상자를 보고 깜짝 놀라 열어보았대요. 상자에는 바리공주가 방실방실 웃고 있었지요. 비리공덕 할아비와 비리공덕 할미는 바리공주를 정성스럽게 키웠답니다. 바리공주는 비리공덕 할아비와 할미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바리공주가 15살이 되었을 때 궁궐에서는 큰일이 생겼어요. 바로 왕과 왕비가 깊은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아무도 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구대왕은 무당을 불러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지 물었어요. 무당이 말하길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서천서역국에 있는 약순물을 마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왕은 용감한 장수들에게 약수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지만 약수를 구해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6명의 공주를 불러 약수를 구해오라고 시켰지만 6공주 모두 험한 길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용감한 장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무당은 약수를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15년 전에 버린 바리공주밖에 없다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15년 전에 버려진 바리공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살아있다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리공주는 비리공덕 할아비와 비리공덕 할미 곁에서 놀고 있었는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오구대왕과 왕비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까치는 왕과 왕비가 바리공주를 찾고 있으니 궁궐로 가보라고 했어요. 바리공주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던 비리공덕 할아비와 그 할미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궁궐로 가보라고 했답니다. 바리공주가 궁궐로 찾아가자 왕과 왕비는 울면서 바리공주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바리공주는 울면서 서천서역국으로 약순물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무작정 길을 걷던 바리공주는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할머니에게 길을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농사 짓는 걸 도와주면 서천서역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파리공주는 할머니를 도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주고 추수를 하고 나니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파리공주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이번에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려는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파리공주가 길을 묻자 그 할머니는 까만 옷이 하얀 옷이 되도록 빨래를 해주면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파리공주는 빨래를 해준 다음 길을 또 물어 떠났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동굴을 따라 들어가니까 넓은 세상이 나왔고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어요. 여러 가지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에 약수터가 있었지요. 바로 파리공주가 구하려고 하는 약수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약수터를 지키는 무서운 거인이 있었어요. 이 거인은 약수를 지키는 무장 신선이었어요. 파리공주는 무장 신선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약수를 구하러 온 이유를 말했답니다. 거인은 3년 동안 물을 길어오고 3년 동안 불을 떼고 자신과 결혼해서 3년을 살면 약수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파리공주는 또 무장신선이 시키는 대로 정성을 다 바쳐 9년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약수물을 얻어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왕과 왕비는 막 숨을 거둔 뒤였지요. 파리공주는 울면서 왕과 왕비의 입에 약수를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왕과 왕비의 얼굴에 기운이 돌고 후 하고 숨이 터져 나오더니 왕과 왕비가 살아났어요. 왕과 왕비는 나라를 맡아 다스려 주기를 바랐으나 파리공주는 부모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죽은 사람들의 넋을 서천서역국으로 인도해 주고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살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파리공주는 죽은 사람들의 넋을 서천서역국으로 인도해주는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학교로 들어가던 날 모든 게 처음이라 낯설었던 날 함께 무대에 올라 춤을 추던 날 모두 힘을 모아서 응원하던 날 내 마음 상자에 가득 담긴 이야기들 모두 다 내일을 비추는 빛이 될 거야. 기억해 줄래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억해 줄래 모든 이야기를 이젠 안녕 모두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네, 기억해줄래 들으셨습니다. 네, 파리공주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쵸. 네네네. 연극도 많고.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은 그 무당들이 구술할 때 들을 수 있대요. 그 옛날 사람들은 몸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남아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술을 해가지고 서천서역국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구술할 때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바리대기 공주 이야기랍니다. 네. 그 네. 막 우리 그 가면 절도 그렇고 무당 있는 그 전 보는 곳 가면 네. 굉장히 신이 많아요. 그렇죠. 신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거기에 다 관장하는 역할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분야별로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그 불교는 뭐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포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래 그 신들하고 네네. 융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은 네. 그 전 보는 곳에서만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네. 우리 신화도 굉장히 그렇죠. 이 바리공주도 사실은 그 서천은 서역국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신이 되었다라고 네네네네. 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구전설화로 내려오는데 아마 여기에 그 이야기 중에 3년 동안 불을 떼고 3년 동안 물을 길어오고 3년 동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네. 한 도합 9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그 우리 며느리들의 어떤 어려운 삶 이런 것하고도 연관지어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안 내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 새로운 시댁의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적응하는 시기가 최소 9년에서 10년은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짜 뭐 먹는 것도 다를 테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테고 네. 뭐 지방에 따라 그 문화가 굉장히 다를 텐데 그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그 기간 그게 9년에서 10년은 걸렸고 그만큼 며느리로서의 삶이 어려웠다.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친정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이렇게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육을 해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설화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새로 시집 온 새색시가 시댁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최소 그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됐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면서 며느리의 그 고달픈 삶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집살이를 위해서 아무 말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도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면서 이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시댁의 이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이념이 반영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구전설화의 특성상 며느리가 장님, 뭐 귀머거리, 벙어리 행사를 하는 것을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변형되어서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 버린 딸이 부모를 살린 게 바리대기잖아요. 그렇죠. 뭐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 아닌가요, 진짜?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 또 부모는 그 바리대기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으면서 그 딸을 버렸던 딸을 그 서천 서역국으로 보내는 모진의 부모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아마 이게 부모가 또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반영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음악 들으시고 마지막 코너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속상한 마음이 가득하면 슬픔이 가득한 세상 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면 기쁨이 가득한 세상 되고 마음은 하얀 도화지 같아서 내가 그리고픈 세상을 다 그릴 수 있지. 어떤 세상을 한번 그려볼까. 마음이 그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속상한 맘, 걱정스러운 맘, 포기하고 싶은 맘, 그런 마음보다는 사랑의 맘, 행복 가득한 맘, 너를 생각하는 맘, 예쁜 마음 그릴래. 마음이 그리는 세상에 지우개가 많아 고치기도 쉽죠. 내 맘이 그려놓은 세상에 어떤 모습일까. 한번 느껴보세요. 내 마음을. 속상한 맘, 걱정스러운 맘, 포기하고 싶은 맘, 그런 마음보다는 사랑의 맘, 행복 가득한 맘, 너를 생각하는 맘, 예쁜 마음 그릴래. 마음이 그리는 세상에 지우개가 많아 고치기도 쉽죠. 내 맘이 그려놓은 세상에 어떤 모습일까. 한번 느껴보세요. 내 마음. 속상한 마음이 가득하면 슬픔이 가득한 세상 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면 기쁨이 가득한 세상 되죠. 들으신 곡은 마음이 그리는 세상이었습니다. 냉. 네, 말놀이 어떤 거 들려주실까요? 우리 숫자 셀 때 네네네. 한놈 두식이 석삼 하는 거 알아요? 그럼요. 옛날에 그렇게 놀았지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나는데. 오징어, 아, 육개장, 오징어. 칠면조, 네네네. 팔다리, 맞네. 구두쇠. 맞네, 십자가. 근데 우리 처음 네. 말놀이 하던 날 네. 이거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랑 좀 다르지만 아, 다른 거죠? 네. 그때는 그거를 바꾸고 그쵸. 버전이 아주 음. 다른 게 지방마다 네. 다르고 또 같은 지방이어도 그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말놀이잖아요. 네네. 예. 그때는 그 하나부터 10까지 세는 그 단어를 바꿔보는 거였는데 네. 오늘은 네. 끝말잇기처럼 네. 한으로 시작하는 거, 네. 두식이는 두로 시작하는 거, 네. 석삼은 석으로 시작하는 거, 너구리는 너자로 시작하는 거, 네. 오징어는 오는? 오자로 시작하는 거, 아. 육개장은 육으로 시작하는 거, 네네네. 7, 8,
9, 10 네. 이거를 이제 적어놓고 네. 이제 그거를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저 그러면은 그럼 따라만 오늘- 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운을 띄워 주실래요? 아, 아니면 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는 걸로? 아, 운을 띄워주는 걸로 할까요? 네, 아, 주거니 그래요? 받거니? 네. 어떻게 띄우는? 한 놈, 한 놈, 한가위, 한아름, 두 시기, 두부, 두더지, 석삼, 석탄, 삼계탕. 너구리, 너희로 와. 너희 놈. 오징어, 오누이, 오답, 육개장, 육수, 육군, 칠은 뭐였죠? 칠면조, 아, 칠면조, 북두칠성, 초파리, 팔은, 8월, 팔뼈, 구는요, 구닥다리, 구더기, 열은요, 열쌍둥이, 열기구. 어, 이거 사실 네네. 2개씩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여러 개씩 있어요. 그 끝말잇기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순발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네. 지금 한놈 두시기 석삼을 다른 단어로 바꿔봤잖아요. 2개씩. 네네. 예시로 2개씩 바꿔봤잖아요. 네네네. 예시로 바꿔본 그 2가지 중에서 네. 답을 골라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한가위, 두부, 석탄, 너희놈, 오누이, 육수, 팔부채, 8월, 구더기, 열기구, 쨍그랑. 어머. 다시 다른 네. 걸로 선택하면 네. 한놈, 두더지, 석삼, 너희리와 오염, 육군, 초파리, 8월, 구닥다리, 열상둥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한번 두 개 연결한 거를 한 번씩 더 들어보고. 그럼 따라 하세요. 하나만 선택해서 할게요. 아, 네. 한놈, 한놈, 두더지, 두더지, 석삼, 석삼, 너희리와 너희로와, 오염, 오염, 육군, 육군, 초파리, 초파리, 8월, 8월, 구닥다리, 구닥다리, 열쌍둥이. 열쌍둥이. 끝말잇기 끝. 네. 손가락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지구본 손가락 비행기 타고서 어디 가볼까 얼룩말이 사는 아프리카로 펭귄 사는 남극으로 빙글빙글빙글은 우리 모두 세계 여행 떠나요 제발 손가락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지구본 손가락 비행기 타고서 어디 가볼까 얼룩말이 사는 아프리카로 펭귄 사는 남극으로 빙글빙글빙글은 우리 모두 세계 여행 떠나요 제발 세계 여행 들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바꾸어 부르겠다고 해서 바꾸어 부른 가사말을 선생님께서 칠판에 적어두신 글을 올리신 걸로 말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